경영일반 1위에 빛나는 화제의 투자책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단태고요.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기자도 알고 매점 아줌마도 알고 개나 소나 다 아는데 바로 제 책이죠. 제 책. 뭐 아무도 리뷰 안 해준다니까 저라도 리뷰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5년 전에 6년 전에 오로라 헌터라는 S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로라에 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광경에 저도 너무 매료가 됐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오로라를 꼭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살던 시절에 저랑 친한 동생들이 오로라를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옐로우 나이프예요. 비행기를 타고 쭉 가면 옐로우 나이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상당히 북쪽에 있고요. 에어 캐나다를 타고 갔었나 봅니다. 이때 찍은 사진들이고요. 실제로 여기 공항에 보면 북극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묵었던 숙소, 여기 눈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온도가 영하 한 40도쯤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웠고 오로라를 정말 실컷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일행이었던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정말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로라 보고 싶으시면 꼭 옐로나이프 추천드려요. 옐로나이프에서 사실 할 게 오로라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작 오로라를 보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정말 너무 할 게 없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투자에 미쳐 살았었거든요. 투자에 대한 재미를 이제 막 느낄 무렵이었고, 캐나다에 놀러 가서도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겠다, 마침 노트북도 갖고 왔겠다, 그 노트북으로 투자에 대한 글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즈음에 썼던 게 바로 이 글입니다. 제 블로그 첫 번째 글인데요. 2017년 12월 29일 날 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되게 안 썼던 이유는 제 몸속에는 노란 카카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네이버 서비스도 안 썼어요. 지도도 다음 지도만 보고 검색도 거의 다음으로 먼저 합니다. 카카오에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면서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또 시작하고 싶었고, 제가 좀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 네이버에 대한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카카오를 다니던 입장에서는 타도 네이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새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어서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17년에 썼던 저의 투자 블로그입니다. 당시 제목 한번 볼까요? ETF를 통한 글로벌 주식 듀얼 모멘텀 전략 리뷰. 요즘 이런 블로그 많이 보이죠? 뭐 글로벌도 나오고 듀얼 모멘텀도 나오고, 뭐 듀얼 모멘텀 이거 뭐 화제였거든요. 제가 엑셀로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나, 동일 가중을 한 경우와 듀얼 모멘텀을 한 경우에 수익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블로그에 글을 썼던 이유가 누가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글을 쓰게 되고, 제 생각이 더 정리가 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막 썼는데 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지. 그런데 제게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떤 전환점이 찾아왔냐? 세계 1위 헤지펀드를 창업하신 레이 달리오 님께서 A Big Debt Crisis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형님이 너무 쿨하신 게 그냥 PDF를 공개를 했어. 전체 원문을 다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셨었고요. 이걸 나오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재빨리 번역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때가 추석 연휴였는데 어디 가지를 않고 낑낑대면서 정말 2박 3일 거의 밤새 가면서, 특히나 이때는 더 경알못이었던 시절이니까 힘들게 번역을 했어요. 2018년 9월 25일 날 제 페이스북에다 한번 공개를 해서 한번 알려보려고 했는데, 레이 달리오 신간 좀 누가 번역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글을 올려본 거죠. 그랬더니 이게 생각보다 꽤 대박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에 공유 196회가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좋아요도 131개가 나오고. 이게 어쨌든 저한테는 약간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지금이랑도 똑같아요. 제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은 걸 보면 보통 레이 달리오가 했던 얘기를 가장 빨리 번역해서 영상을 만들었더니 그게 이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포스트가 조금 대박이 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신나더라고요.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 그 다음부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글 쓰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다가 글 하나가 완전히 대박이 나고 나니까 글을 더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47개나 썼네요. 2017년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2년 반
3년 정도 됐나? 대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 레이 달리오의 신간을 번역하게 된 게 계기가 돼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에 제가 좀 더 꽂히게 됐던 것 같아요. 레이 달리오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올웨더라는 스타일의 투자 방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점입 가경이더라고요. 낮에는 트레이더의 삶을 살고 밤에는 자산 배분 투자를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공부했던 것들 브리지워터의 올웨더라고도 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베타 투자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나가게 됐죠. 몇 년 동안 거의 반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의지가 진짜 없었는데 갑자기 재밌는 게 하나 생기니까 미친듯이 열정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밌게 공부했고 조사하고 글을 써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9월에 이레미디어라는 출판사와 연결이 됐어요. 이레미디어라는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냐? 저의 책을 내준 출판사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글로벌 탑 투자 명서를 출판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인정하실 겁니다. 조금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책들, 시장의 마법사들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출간을 했던 출판사고요. 돈이란 무엇인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매매하는 법, 커트의 방식이라든가 트레이딩 포 리빙, 알렉산더 엘더의 책이죠. 빌그로스 책도 있고요. 책권왕, 그리고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 같은 이런 책들. 제가 기술적 매매를 거의 얘기를 안 했지만 전 다 좋아요. 투자에 대한 거 저는 싫어하는 게 없어 사실. 이런 유명 책들을 많이 번역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에드워드 소프 책도 번역했고 제레미 시겔 교수의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라 좋은 책들 진짜 많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레미디어가 저한테 이상형인 출판사였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보는 책들 중에 꽤 많은 책들이 이레미디어에서 출판을 했거든요. 1인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유명한 출판사에서 발간을 하고 좀 더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레미디어에서도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셔서 책을 쓰게 됐고요. 원래 목표가 2019년 연말이었어요. 이제 9월에 시작했으니까 늦어도 2020년 초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미 책을 좀 염두에 두고 사실 블로그를 썼거든요. 제 블로그의 공지글을 보면 책의 목차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약간 노린 거지. 혹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책 출판시켜준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이제 김칫국 먹고 있었던 거 이제 목차는 써놓은 거야 미리. 그러면 재빨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책으로 쓰려고. 그런데 오산이었던 거죠. 책을 쓰니까 이게 문제가 제 글 자체가 엉망이어서 글을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됐고요. 데이터들 같은 것들이 좀 안 맞거나 부족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다시 넣었어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빨 빠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책이라는 게 어떤 한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목차들에 빠졌던 논리들 같은 것들, 빠졌던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책을 새로 쓰는 느낌이었고요. 이제 다시는 책 쓰나 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진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예, 책 쓰는 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었고 반년 가까이 늦어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원래 책을 계약할 때는 이럴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스타트업을 제가 하고 있죠. 이루다 투자 1임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유튜브 시작한 지가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고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당연히 제목에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레더라고 쓰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올레더는 그림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붙잡기 위한 MSG를 팍팍 친 제목을 생각해 봤더니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제목이 나오더라고. 까실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 절대 수익이 어디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다 제 부덕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예스24에서 경영 일반 1위! 판매량 순으로 봐도 똑같아요. 경영 일반 1위인데 함정이 뭐냐? 이게 엄청난 서브 카테고리야. 국내 도서, 경제 경영 일반까지 들어가야 거기서 1인 거고요. 함정 카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교보문고에서는 20위까지가 첫 페이지 안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쓴 책이 경제 경영 주간 베스트 19위, 국내 도서 주간 베스트 99위. 여러분들 덕분에 99위를 하게 됐고요. 기분은 좋네요. 책이 그렇게 재밌게 잘 읽히게 쓴 책은 아니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특히나
제 책에 표랑 그래프가 진짜 많아요. 책의 포커스가 출판사도 원하는 부분이고 다양한 독자분들에게 어필을 하려다 보니까 난이도는 좀 많이 낮추긴 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구독자분들도 조금 더 매니아 분들도 많으신데 깊이 있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책일 수도 있어요. 사실 좀 더 깊이 있는 거를 하려면 요즘 나오는 자산 배분과 관련된 페이퍼들 분석을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저 혼자 좀 반성을 해봅니다. 제 책이 그래도 노력을 한 부분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많은 투자 책들을 읽어봤을 때 좀 답답했던 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긴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해서 불명확한 대답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올해도 투자 비율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 거죠.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비율을 공개하고 나니까 또 거꾸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비율에 대해서 집착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율을 공개할 때의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 사람들의 어떤 투자를 할 때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고만 하는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뭐 당연히 이런 생각인데 스킨 인 더 게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대로 행동을 해야겠죠. 저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적어도 저는 제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드물긴 해요. 미국만 봐도 Asset Allocation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330개나 나오거든요, 책이.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홍춘욱 박사님께서 쓰셨던 돈 좀 굴려봅시다 라던가 이번에 나온 디플레 전쟁에서도 마지막에 자산 배분 비율까지 나오긴 합니다. 저는 홍 박사님을 통해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접했던 사람이고 김성훈 작가님이 쓰신 마법의 돈 굴리기 같은 책을 보면서 와 자산 배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은 이 책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던 거는 미국 ETF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라는 점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자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책을 쓰냐, 투자 도대체 몇 년 해봤다고 책을 쓰냐. 맞는 말이죠.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의 유명 투자자들이 어떻게 얘기했고 어떤 글들을 썼는지를 보면서 최대한 많이 참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참고한 곳이 아무래도 브리지워터의 연구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공개한 자료들, 공식적으로 알려진 자료들과 또 비공식적인 자료들도 많이 찾아서 거기서 참고를 사실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계적인 헤지펀드 AQR에서도 정말 좋은 논문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 논문들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AQR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초반에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은 보글 헤즈라고 해서 미국의 자산 배분 투자하시는 분들의 모임, 이 사이트에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한국말은 모르시겠지만 보글 헤즈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최대한 많이 공부해보고 그거를 전달하는 책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의 내용보다는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 책을 어떻게 쓰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위주로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책을 당연히 매수래. 책을 매수 미쳤구나. 내 투자에 진짜 미치긴 미쳤네. 책을 매수가 아니고 책을 구매해 주셔도 당연히 좋지만 근처 도서관에 신청을 하시면 그것도 좋고요. 안 사셔도 됩니다. 책 안 사셔도 되고 제 블로그 보시면 공지글을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 그 공지글을 보시면 사실상 책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긴 해요. 약간 이빨은 빠져 있지만 책에서의 기본 핵심 컨셉이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요 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책 광고를 이거 너무 죄송하네. 책 광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가 보답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